오늘은 이제 교과서 63페이지와 64페이지 수업하겠습니다. 자, 먼저 63페이지 병참 기지와 정책과 인력 물자의 수탈. 자, 우리가 전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한번 봅시다. 이제 62페이지 보면은 자, 일본이 이제 민족 말살 정책을 실시했다. 우리의 민족성을 말살하는 정책을 실시했다라고 배웠죠. 자, 그러면은 왜 이전에 문화 통치가 나름대로 잘 되고 있었는데 왜 갑작스럽게 우리의 민족성을 말살시키는 뭔가 급진적인 정책을 펼치게 되었나? 우리가 이전에 말했죠. 일본이 전쟁을 많이 일으켰다. 침략 전쟁을 확대했다. 이러한 침략 전쟁을 확대하면서 뭐 많은 이제 군사가 필요했겠죠. 뭐 많은 군사, 많은 물자 그런 거를 필요했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 조선 사람을 뭐 일본의 병사로 차출해가지고 전쟁터에 내몰기 위한 거였죠. 자, 근데 우리 그 조선의 사람들이 만약에 어쨌든 일본의 병사로 차출이 돼서 전쟁터에 내몰린다고 한다면, 근데 만약에 우리 조선의 사람들이 그 일본이 준 무기 있죠. 어쨌든 일본의 병사로 차출된 거니까 일본이 뭐 무기, 군복 그런 거를 주겠죠. 근데 그러한 무기나 군복을 가지고 일본의 적들 그 일본의 적들이 아닌 그 총구를 일본한테 겨눈다면 일본이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빠지겠죠. 자, 그래서 이제 민족 말살 정책의 목적은 이제 일본이 대규모의 전쟁을 확대했다. 뭐 중국이라든가 뭐 미국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국가와 전쟁을 확대했는데, 자, 그래서 아무래도 사람 수가 부족하니까 조선 사람을 어떠한 병사로 차출했고, 자, 그래서 이제 조선 사람을 병사로 차출한 가운데 이 조선 사람들이 어쨌든 일본인들이 무장을 시켜주는데 뭐 군복도 주고 무기도 주고 무장을 시키는데 그 무장한 무기와 군복을 일본한테 그 총구를 일본한테 돌려서 쓴다면 일본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민족 말살 정책을 실시해서 뭐 충성스러운 뭐 일본의 군사로 양성하기 위한 거였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일본이 이렇게 전쟁을 확대하면서 우리 한반도 땅 있죠. 우리 한반도 땅을 일본이 어떤 군사 기지로 쓰는 거예요. 병참 기지. 일본이 어떤 군사 기지로 쓰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제 뭐 군수 공장 같은 걸 지어서 무기를 생산하고,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 땅 자체를 일본의 어떠한 그 군사 기지, 군사 물자 생산하는 곳으로 쓴 게 바로 병참 기지화 정책이죠. 자, 그러면 병참 기지화 정책 봅시다. 자, 만주사변 이후 일제는 한반도를 침략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는 병참 기지로 사용하였다. 자, 이게 핵심이죠. 우리 한반도를 침략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보급하는 병참 기지로 사용했다.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보급하는 병참 기지로 사용했다. 병참 기지. 예. 어떠한 한반도를 침략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보급하는 병참 기지로 사용하였다. 예, 특히 중일 전쟁 이후 일제는 군수 공업을 육성하기 위해 북부 지방에 금속, 기계, 화학 등 중화 공장을 세우고 철, 석탄 등 지하 자원의 생산을 크게 늘렸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중일 전쟁 이후 일제는 군수 공업을 육성하기 위해 북부 지방에 금속, 기계, 화학 등 중화 공장을 세우고 여기 있죠. 그래서 뭐 말했잖아요. 우리 한반도를 일본의 군사기지, 군수 물자를 생산하는 곳으로 썼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군수 공업을 육성하기 위해, 당연히 군수 공업을 육성을 해야겠죠. 군수 공업을 육성하기 위해 북부 지방에 중화학 공장을 세우고, 이제 이것도 군수 공업이죠. 중화학 공장을 세우고 철, 석탄 등의 지하 자원의 생산을 크게 늘려서 그 전쟁에 필요한 무기 생산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전쟁에 필요한 무기 생산을 아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다 군수공업을 육성하기 위한 거예요. 군수공업을 육성하기 위해 금속, 기계, 화학 다 무기 만드는 데 필요한 거잖아요. 중화학 공장을 세우고 철, 석탄 등의 지하 자원의 생산을 늘렸다. 자, 그래서 이제 병참 기지화 정책. 우리 한반도 땅에 대규모의 군수 기지를 세우고 군수 공업을 세우고 여기서 대규모의 무기 생산을 늘렸다. 자, 이제 그 다음 봅시다. 자, 이제 한반도를 어쨌든 이제 군수 공장 기지로 썼으니까 여기서 이제 한반도 땅에서 무기를 많이 생산한다고 했죠. 공장을 세우고, 자, 그리고 이제 한반도 우리 조선 사람을 어떠한 그 일본의 전쟁에 끌어들여야겠죠.
자, 그래서 인력 수탈도 시작이 됩니다. 인력 수탈도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럼 봅시다. 일제는 국가 총동원법을 제정. 이거 중요합니다. 국가에서 모든 거를 총동원하겠다. 모든 거를 총동원하는 국가 총동원법을 제정하여 본격적으로 인력과 물자를 수탈하였다. 국가 총동원법을 제정하여 인력과 물자를 수탈하였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인력 수탈 봅시다. 자, 국가 총동원법을 제정하여 인력과 물자를 수탈했다. 첫 번째가 그 첫 번째 내용인 인력 수탈. 자, 그러면 인력 수탈의 첫 번째 내용 봅시다. 자, 국가 총동원법에는 인력 수탈과 물자 수탈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력 수탈 첫 번째, 나하가 지원병제, 징병제, 학도 지원병제로 청년을 전쟁터로 몰았다. 자, 이러한 거 있죠. 지원병제, 징병제, 학도 지원병제. 이런 것 등으로 청년을 전쟁터로 내몰았다. 한마디로 이거 딱 내용을 보더라도 뭔가 한반도 사람을 우리 조선 사람을 전쟁터에 끌어들이는 거였죠. 처음에는 명목상은 지원병제예요. 명목상은 지원병제. 근데 누가 지원을 하겠어요? 지원을 안 하니까 이제 강제로 징병을 하는 거죠. 징병을 하고 성인 남성만으로 징병이 부족하니까 이제 어린 학생들 있죠. 어린 학생들까지 지원하는 학도 지원병. 자, 그래서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렇게 지원병, 전쟁에 참가할 사람을 지원받겠다. 근데 지원을 잘 안 하니까 강제적인 징병제로 바꾸고, 그리고 이제 성인 남성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어린 학생들, 뭐 이렇게 중학생, 초등학생까지 끌어들이는 학도 지원병제, 이런 것으로 청년을 전쟁터로 내몰았다. 자, 그 다음 국민 지원령으로 한국인을 강제 노동에 동원하였다. 자, 이제 전쟁에 못 나가는 사람들은 이제 강제 노동에 동원했고요. 뭐 군수 공장에서 무기를 생산한다던가 이제 무임금으로 공짜로 이제 무임금으로 생산하는 거죠. 지금 전쟁하는데 쓸 돈도 부족한데 어쨌든 조선 사람들을 군수 공장으로 다 보내가지고 거기서 군수 물품을 생산하게 했죠.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월급도 안 주고 그냥 강제로 노동을 시켰던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여자 근로대, 정신대 등의 이름으로 여성도 끌고 가 노동력을 착취하였으며 그중 일부는 일본군 위안부로 끌고 갔다. 여자 근로 정신대 등의 이름으로 여성도 끌고 가 노동력을 착취했으며 일본 위안부로 끌고 갔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알아야 될 내용이죠. 자, 아직도 이 위안부 문제는 해결이 안 됐죠, 여러분들. 자, 어쨌든 우리 그 끌려가신 할머님들이 아직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잘 가지도록 합시다. 자, 그다음 이제 물자 수탈. 또한 공출이라는 이름으로 군량미를 마련하기 위해 쌀을 거두어가고 무기를 만들기 위해 절이나 교회 종 어쨌든 쌀을 거두어가고 여기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쇠 있죠, 쇠. 이런 쇠들을 다 뺏어갔다. 숟가락까지 다 뺏어갔다. 다 뺏어갔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아래에 이제 위안부 이렇게 관련된 내용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반도를 병참기지, 군수 어떠한 공장 기지로 삼았다. 자, 그래서 국가 총동원법을 동원해가지고 이러한 인적 수탈, 뭐 이런 거 인적 수탈, 그 다음에 이러한 물적 수탈도 상당히 많이 했다는 것 잘 기억합시다. 자, 그 다음 이제 무장 독립전쟁을 준비하고 광복을 준비하다. 자, 우리가 1920년대 이제 한인애국단이라는 건데 이 한인애국단이 이제 결성된다는 내용이죠. 한인애국단은 이제 김구 선생님이 중심이 돼서 만든 거고요. 우리 이전에 이 1930년대에 한인애국단이라는 어쨌든 이거 한인애국단은 어떤 테러 활동을 했던 단체입니다. 일본의 어떠한 포갑에 테러 활동을 통해서 맞섰던 단체가 한인애국단이죠. 자, 이 한인애국단도 있고 1930년대는 한인애국단이 있고 1920년대는 의열단이라는 어떠한 그 무장 테러 단체가 있었죠. 자, 그 의열단도 우리 의열단 전에 배웠었죠. 여기 있죠. 의열단. 교과서 60페이지. 그래서 1920년대는 의열단의 테러 활동. 김원봉이 만든 단체고요. 김원봉이 만들었다고 선생님이 말했죠. 1920년대는 의열단, 이제 1930년대는 한인애국단. 잘 기억합시다, 여러분들.
자, 한인애국단의 결성. 자, 1920년대 후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일제 감시와 탄압, 내부 분열 등으로 침체에 빠지자 김구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한인애국단을 결성하였다. 우리 김구 선생님이 한인애국단을 결성했다. 어쨌든 임시정부가 우리가 이제 3.1운동의 결과 만들어진 임시정부가 뭔가 돋보이는 활약을 못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어떠한 우리 뭐 청산리 대첩의 김좌진 장군, 봉오동 전투의 그 홍범도 장군, 어떠한 이러한 뭐 빛나는 전과가 있었던 반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뭐 별다른 뭐 눈에 띌 만한 활약을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김구 선생님이 어떤 임시정부가 별 활약을 못하면서 거의 해체 위기에 빠져가지고 한인애국단이란 테러 단체를 만들어서 뭔가 우리의 독립운동에 임시정부가 뭔가 중심이라는 것을 보여주자라고 해서 만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한인애국단의 대표적인 인물 바로 이봉창 선생님과 윤봉길 선생님이 계시죠. 자, 이봉창 선생님 한번 볼까요? 여기 역사탐구 선임의 참고라고 나와 있죠. 역사탐구 봅시다. 자, 이봉창은 이 도쿄에서 일본 국왕의 마차에 폭탄을 투여했다고 합니다. 일본 국왕의 마차에 폭탄을 투척했다. 도쿄에서. 자, 이것 여러분들이 압시다. 이봉창은 일본 국왕의 마차에 폭탄 투척한 거. 자, 그리고 윤봉길 의사님은 이제 홍코우 공원에서 이제 중국 상하이 홍코우 공원에서 뭔가 이제 기념 행사를 했대요. 일본이 전쟁에 승리에 된 거에서 기념 행사를 했대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폭탄을 투척해가지고 일본군 고관과 장성을 살상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많은 일본인 고관 이제 장군들 있죠. 고관과 장군들이 이때 죽거나 여러분들 말대로 하면은 한쪽 팔다리가 없어지는 병신이 됐다고 해요. 자, 그래가지고 윤봉길 의사가 이러한 의거 활동을 펼치자 이제 중국의 이제 그 당시 중국의 짱이었던 이 장제스라는 사람이 이때 우리 조선에 대해서 우리 조선의 어떤 독립운동에 대해서 주목을 하면서 이때부터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고 지원을 해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윤봉길 의사의 이러한 의거활동, 홍코우 공원에서 폭탄을 터쳐가지고 많은 고관과 장군들을 살해하거나 병신으로 만든 이러한 의거활동을 이제 장제스라는 중국의 지도자가 상당히 이거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이때부터 우리 임시정부가 중국의 지원을 받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윤봉길 의사의 의거로 인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의 지원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합시다. 자, 그리고 이제 만주에서의 무장투쟁도 1930년대 만주에서 무장투쟁도 계속되고 있었죠. 자,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우리 1920년대에 우리 이제 빛나는 전과를 올렸죠. 봉오동 대첩, 청산리 대첩. 아주 빛나는 전과가 있었는데, 자,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러한 봉오동, 청산리 대첩에 빛나는 전과가 있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일본이 더욱더 화가 났고, 그래서 일본이 우리 간도 지역에 있었던 마을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간도 지역에서 어떠한 우리 독립군에 대한 지원이 끊겼고, 여러한 물적, 인적 지원이 끊겼고, 이러한 지원이 끊긴 독립군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러시아의 자유시로 이동을 했다고 했죠. 자, 근데 이제 일본과 한통속이었던 스탈린이 우리 독립군한테 지휘권 양도를 요구했고, 우리가 이거를 거부하니까 수많은 탱크, 전차 이런 것 등을 동원해서 우리 자유시에서 우리 독립군을 학살을 했죠. 소련의 스탈린이.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주 지역으로 돌아와서 이러한 자치정부를 만들어서 재기를 도모했고, 그래서 이제 1930년대가 이제 되면은 어느 정도 재기에 성공해가지고 다시 무장 투쟁에 이르기까지 됩니다. 자, 그래서 1930년대 무장 독립투쟁 봅시다. 자, 배경. 일제가 만주사변을 일으켜 만주를 점령하자. 자, 이제 일제가 이제 만주사변이라는 걸 일으켜서 만주를 공격했어요. 자, 그래서 만주 지역에 있었던 중국인들이 이때부터 이제 일본은 상당히 나쁜 놈들이구나. 일본은 우리랑 같이 갈 수 없구나. 라는 거를 이제 확실히 정하면서 일본의 만주사변으로 인해서 일제의 이러한 만주사변으로 인해서 우리 이제
이제 우리 중국 사람들이 만주에 있었던 중국 사람들이 우리는 더 이상 일본과 같이 갈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 독립군과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일본과 같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일본의 만주사변을 계기로 해가지고 자 그래서 만주에서 무장 독립투쟁의 배경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켜 우리가 이제 만주 지역에 있었던 중국인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싸울 수 있게 되면서 뭔가 무장 독립투쟁이 활발할 수가 있었다. 자, 활동 봅시다. 활동. 이 지청천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 자,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 한국 독립군. 이거 좀 자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양세봉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조선혁명군. 중국과 연합작전을 전개하여 여러 차례 승리를 거두었다. 자, 그래서 한국 독립군, 지청천, 조선혁명군, 양세봉. 자, 잘 기억합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첫 글자를 따서 기억을 하던가, 한지, 조양, 한지, 조양.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기억을 하던가,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지청천, 조선혁명군 하면 틀리죠? 한지, 한국독립군, 지청천, 한국독립군, 지청천, 한지, 잘 기억합시다. 한국독립군, 지청천, 양세봉, 조선혁명군, 한지, 조양.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독립군 부대가 중국과 연합작전에 거쳐서 승리했다. 자, 여러 차례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자, 일본군을 이러한 몇 차례 승리로 일본군을 완벽히 이길 수가 없었겠죠. 자, 일본군은 계속적으로 대규모의 부대를 투입했고, 그래서 이제 독립군은 중국 남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만주 지방에서 이 중국의 이 남쪽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아직까지도 일본의 세력이 너무 강성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주의 계열은 이제 또 무장 투쟁을 하다가 소련으로 이동했다. 자, 소련 이제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주의 계열, 공산주의 계열. 당연히 항일 유격 투쟁을 하다가 좀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소련으로 이동했겠죠. 그러니까 둘이 서로 이념이 같으니까. 자, 그래서 이거 내용도 여러분들 여기 나왔으니까 한번 이거 참고하고요. 이런 내용 참고하고요. 자, 이봉창은 여러분들 아시죠? 도쿄에서 일본 국왕의 마차에 폭탄을 던졌고, 우리 윤봉길 의사는 홍코우 공원에서 폭탄을 던져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였고요. 자, 그리고 이러한 한인애국단의 의거활동에 우리 장제스, 중국의 짱이었던 장제스가 감동을 받아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기 나와있죠? 지원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제출까지 해주세요.